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대준 자문역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의 발견, 저희 본방송 잘 시청하셨나요? 자, 오늘 제가 다룬 섹터는 반도체의 소부장을 좀 집중적으로 다뤘고요. 자, 제가 방송에서는 시간상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종목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자,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잘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띄워놓은 거는 동메달 기업인 원익 머티리얼즈의 왼쪽에, 그러니까 차트와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제 글로 써놨는데, 글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잘 들으면, 예, 훨씬 더 텍스트 이렇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익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은, 반도체 소재 기업이에요. 소재 기업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특수가스라는 거 갖다가 만듭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그쵸, 여러 가운데 많은 게 있죠. 식각 공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쵸, 노광 공정, 이런 핵심 공정들이 있는데, 원익 머티리얼즈에서 만드는 특수가스는 이들 공정에 다 쓰여요. 예, 증착할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노광할 때도 쓰이고, 식각할 때도 쓰이고, 심지어 세정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의 특수 가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투자 포인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특수 가스를 만드는데 구조적 수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익 머티리얼즈가 만드는 그 특수 가스가 반도체 소재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경기가 있잖아요. 그동안은, 자,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건데, 본격적으로 물량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예. 어떤 걸 찍어낸다고요? 반도체 물량을 찍어낼 때, 당연히 이제 그 물량에 맞춰가지고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제 소재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출하량이 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늘어날 때, 거기에 맞춰서 이 소재도 이제 급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반도체 소재 쪽에서의 기업들이 그동안에 조금 이제 매출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했어요. 예.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쵸, 기술이 나오고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때 먼저 그 장비가 투입이 되고, 그죠? 장비 투입이 되니까 장비도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공장이 지어지고 설비가 돌아가면서 이제 반도체를 많이 찍어낼 때 그 소재들이 많이 쓰인다라는 게 가장 큰 투자 컨셉이에요. 반도체 소재주를 할 때. 이제는 뭐라고요? 물량 증가다. 반도체 물량 증가할 때 거기에 포커스 맞췄을 때는 이런 원익 머티리얼즈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모리 사이클의 후행 레버리지 구간 진입을 했다. 이런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비 투자, 그 다음에 메모리 가격 상승 이후에 소재 업체의 매출이 이제 본격 성장하는 그런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자, 대형 고객사 기반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이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안정성과 이제, 그쵸, 그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를 했죠. 당연히 이제 우리 이 원익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의, 예, 재무구조를 보면은 2025년도에는 보면은 이제, 예, 아직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은, 자, 3,200억 정도의 매출에 550억이라는 어마무지한 그 마진이죠. 예, 영업이익이 그렇다는 거. 영익. 그 다음에 이게 매출이에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재무구조 좋고요. 그 다음에 배당도 좋아, 심지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이거밖에 안 올랐어요. 이거밖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거 2026년 물량 증가하면서 2027년 가면서 매출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예, 영업이익도 막 증가하고, 예,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있죠.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영업이익도 타닥 늘어나고, 이 마진이 높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1,000억도 벌 수 있는 종목이고,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시가총액. 예, 자, 원익 머티리얼즈 시가총액이 얼마냐? 원익 머티리얼즈 시가총액이, 자, 놀라지 마십시오. 저만 자, 시가총액이 지금, 그렇죠, 시가총액이 지금, 자,
요걸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4천원, 5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시가총액이 그렇죠. 5,300억이에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차트를 띄운 김에 요거를 말씀드리면은 원익 머티리얼즈가 이제 시가총액이 5,300억. 자, 영업이익 500억 난다고 죠. 500억.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더블 날 수 있는 거죠. 1000억씩 막. 그 물량 증가 구간에. 이런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월봉으로 보면 여기 이제 고점인데 베끼겠죠, 당연히. 그동안에 보면은 좀 못 갔죠. 이게 그 반도체 쪽이 소부장 쪽이 싼 게 찾아보면 많아요. 아주. 예, 괜찮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소부장 아니면 연기금이 뭘 사겠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괜찮다. 이런 종목이 동메달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다 이 말이죠. 자, 원익 머티리얼즈 이제 동메달 종목을 제가 설명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은메달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메달은 이제 YC라는 종목이에요. 자, YC 차트를 또 띄워놓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딱 종목을 하면은 무조건 차트를 딱 띄워놔야 돼요. 예, 항상 펀더멘탈만 보는 게 아니라 주가의 차트를 보고 나서 이제 투자 결정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증시도 좋고 반도체가 좋으니까, 자, 고가, 이게 월봉인데, 아직까지 이제 신고가, 예, 2024년에 기록했던 신고가를 못 이제 벗어났어요. 예,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있잖아요. 이제 가장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돈이 이제 들어올 때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이제 반도체가 있는데, 바이오 시가총액 그다음 2차전지가 커요. 이쪽 코스닥은. 그런데 반도체 쪽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 이 반도체 쪽에 돈이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연기금이 오면 사실은 실적 나오는 그런 이제 이런 반도체 소재들을 갖다 막 사가지고, 소부장을 막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펀드를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연기금 매니저를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주식 운용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살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에요. 예. 또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YC라는 종목은, 자, 차트 월봉 띄워놓고 볼게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장비죠. 예. 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YC는 장비인데, 자, 요거는 HBM,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에서도 4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HBM4의 테스터를 갖다가 삼성전자의, 예, 방송에서는 뭐 고객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HBM3까지 했었으니까 이제 HBM4가 삼성전자가 들어가겠죠, 엔비디아에. 그때 이제 테스터를 갖다가 삼성전자로 이제 이렇게 주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YC가 HBM4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HBM4의 역량을 키울 때, HBM4의 역량을 갖다가 삼성전자가 키울 때 엔비디아만 키우는 게 아니죠. 이제 구글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에이직 반도체를 한다고 하는, 에이직으로 AI 가속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전부 다 이제 HBM4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 기업의 테스터가 급증을 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플러스 알파도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성장 스토리도 있는데, 요거는 아직 몰라요. 제가 안테나를 딱 세우고 채널을 갖다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될지는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예. 그거는, 자,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도 굉장히 큰 뉴스예요. 예. 다른 어떤 대기업에, 예, 우리 YC가 만드는 그런 테스터가 콜 테스트를 받고 정식으로 오더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크게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아직까지 그게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한미반도체가 이제 고객사의 정보를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자 굉장히 이런 거에 민감해요. 예, 나중에 컴플레인도 걸릴 수 있고 굉장히 그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함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뭐 이거 납품할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HBM4의 그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참고로 국내 유일하게 이제 HBM 그 테스터 이외에 또 웨이퍼 테스터라고 있는데 이것도 얘기하면 좀 복잡은 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서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2대 주주로서 지분을 갖고 있다. YC의 지분.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괜찮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은메달로 갖고 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이제 금메달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 종목은 자, 한화비전입니다. 한화비전. 아시는 분도 물론 있겠죠. 자, 한화비전은 그 잘 나가는 하나그룹의 계열사죠. 하나그룹의 계열사다 이거죠. 자, 월봉을 보면 아직까지 다 고점을 못 뺏겼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코스닥이 간다고 했을 때 그죠? 예,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되는 그걸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겨우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바짝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이제 주도주가 되고 하면은 한 몇 달씩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어디에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또 금메달 종목인 하나비전에서 이제 될 텐데 뭐를 하느냐? 하나비전은 장비 업체인데 자 본더라는 걸 만들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본더라는 장비 하나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예, TC 본더. 그쵸? 본드예요, 본드. 예, 붙이는 거예요. HBM을 여러 개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적정적정 사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본더. 예, 본드로 붙인다. 어쨌든 본더인데 이제 이것도 만들지만 이게 이제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이미 이익을 갖다가 2천억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캐파의 그런 기업이게 되고 자, 향후에 뭐 어떤 성장 모멘텀이냐면은 바로 제가 강조드린 하이브리드 본더라는 게 있어요. 하이브리드 본더는 이걸 갖다가 이제 TC 본더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자, HBM을 만들 수가 있겠고 또 하이브리드 본더를 이용하면은 자, 3D 낸드, 자, 3D D램 같은 아주 그냥 그 향후에 기대가 되는 어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HBM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더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능이에요. 예, HBM도 만들 수 있고 낸드에 자 아주 그 고적층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3D 낸드와 3D 또 예, D램까지 이 하이브리드 본더로서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TC 본더의 기존 캐시카우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더가 이제 만약에 잘 된다고 아직은 이게 뭐 이렇게 널리 쓰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 이게 본격적으로 성장에 큰 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자 금메달 종목으로 선정한 배경입니다. 주가 이제 다 괜찮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예, 금운동 다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뭐 반도체 종목 몇 개 했죠. 하나마이크론 결국 많이 갔고 동진세미계도 많이 갔고 그쵸? GS라는 것도 있는데 GS는 별로 못 갔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뭐 기다릴 수가 있는 종목이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1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 종목을 다 일일이 그거 반도체가 은근히 어려워요. 굉장히 주가도 자 이게 어렵고 한데 제가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금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또 반도체 그 100개 종목을 다 깨고 있잖아요. 다 깨고 있고 여러 군데 이제 탐방도 갔다 오고 YC 같은 거는 제가 탐방 여러 번 갔다 왔어요. YC 그룹 탐방 저기 그 판교에 있죠. 예, 판교에 있는데 또 이제 워닝 머티리얼 이제 동진 세미캠 이런 것도 다 이제 탐방도 갔다 오고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예, 하나비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많은 기업들이 금운동뿐만이 아니라 이번 소부장의 그런 이제 시세 폭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제 조건은 물론 삼성전자 닉스가 여기서 계속 가야 돼요. 그거는 예. 삼성전자 닉스 하락하는데 그 코스닥이 갈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삼성전자 닉스가 예 그거를 좀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예,
망가지면 안 돼요. 막 하락하고 그렇게 국면이 오면은 반도체 소부장도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소부장 특집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그 라이브, 그러니까 방송에서 못한 얘기를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 올렸습니다. 자, 그 카톡방에서 계속 계셔야지 더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 금운동만 말씀드리고 그 카톡방에서 그냥 끊진 않잖아요. 그죠? 더 항상 시장 브리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예, 양질의 여러분들이 이제 딴 데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카톡방에 있으시면서, 예, 좋은 투자 경험 쌓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또 본방 또 시청해 주시고 또 라이브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